안녕하세요. 다이어트를 읽어준 남자 최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바뀌어 저장되는지 알아봤어요. 오늘은 우리가 먹은 지방이 어떻게 지방으로 바뀌는지 알아볼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꽤 중요해요. 왜냐면 다이어트라는 행위의 본질은 지방을 분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지방과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다이어트가 쉬워지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다이어트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아마 이 세 가지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이어트와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건 컨텐츠를 이야기하면서 핑크퐁과 방탄소년단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보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 빠뜨리고 넘어간 게 있는데, 탄수화물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당질입니다. 탄수화물은 당 분자 하나 또는 여러 가지가 결합한 덩어리라고 했죠. 그래서 당으로 이루어진 물질, 당질인 거예요. 지방 세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고, 그 물질들이 기름 지자를 써서 기름으로 이루어진 물질, 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막연하게 지방이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 이 지질이라는 전체 커다란 집합의 하위 개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지방 또는 지질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경험도 있을 거고, 의사 선생님께서 TV나 뉴스에서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섭취를 조심하라 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지질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흡수되고 사용되고 존재하는지를 보면 그 생각이 조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질은 동물의 생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지질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수식어를 쓰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질이 없으면 우리 생명 유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몸에서 지질이 중요한 이유를 꼽으라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질은 우리가 에너지로 쓰는 연료고요. 또 나중에 쓸 수 있게 저장할 수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세포막이나 호르몬과 같은 이런 중요한 성분들의 주재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와 단열하기 위한 단열재이기도 하고요. 또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내부 장기들 또는 소중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축 역할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꽤 중요하죠. 인간의 몸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지질 세 가지는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관련해서 다루게 될 지질은 이 중성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간단히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인지질은 지방질에 인이 결합한 물질이에요.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요 물질로 쓰이는데, 다르게 말하자면 이 인지질이 없으면 우리 몸에 있는 무수히 많은 세포들이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고 기능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스테로이드, 아마 다양한 분야에서 스테로이드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조심하라고 하는 콜레스테롤도 스테로이드의 일종이고요. 우리가 피부에 염증이나 습진이 있을 때 사용하는 연고 또는 약들도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스테로이드의 일종이에요.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성호르몬도 스테로이드의 일종이고요. 일부 보디빌더들이 몸을 키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백질 동화 호르몬도 스테로이드의 일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볼 게 중성지방이에요. 여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집중하세요. 중성지방은 다이어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fat, 지방이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 중성지방이에요. 중성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결합한 형태의 물질이고요.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높아서 기름기 있는 음식이나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체지방은 대부분 이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살이 찐다면 그건 제 몸에 지방세포 안에 있는 중성지방의 양이 증가하는 거겠죠. 앞으로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고 지방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아마도 중성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몸속에서 분해돼서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 중성지방도 몸속에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나눠집니다. 이 중 하나가 지방산인데, 중성지방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의 약 95% 정도는 지방산에 들어있어요. 다이어트는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면서 지방을 이야기한다면 그 주인공은 이 지방산이에요. 자, 오케이. 질에 대해서는 이 정도였으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먹은 중성지방이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바뀌어서 체지방으로 바뀌는지 알아볼 거예요. 지방의 소화는 위에서 또 시작되는데,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곳은 소장이에요. 우리의 소장은 이렇게 긴 쭈글쭈글한 호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호스 안을 음식물이 통과할 때 우리는 그 호스 안에 있는 음식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중성지방 분자는 분자의 크기가 조금 커서 이 소장의 상피세포를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지방이 소장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담즙이 한번 소장에 있는 지방 분해 요소들이 한 번 더 이걸 작게 분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은 친구들은 소장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 친구들이 소장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 중성지방으로 합성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은 지방이 진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 참고로 기억할 게 하나 있는데요. 혈액은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방은 물을 싫어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약간 이 지방은 내성적인 친구예요. 그래서 이 지방이 혈액 속에서 잘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어떻게 지방을 도와주냐면 단백질은 지방과 결합해요. 그래서 단백질이 인지질과 함께 외부 막을 구성하고 그 안쪽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질이 안에 담겨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지방과 단백질이 결합했다 해서 지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지단백질은 화물을 실은 배와 같아요. 단백질이 배고요, 지방이 화물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에 화물이 실려서 다닌다고 생각해도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 지방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려면 혼자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단백질과 결합해서 지단백질의 형태로 이동한다. 이 정도야. 이렇게 소장에서 중성지방을 실은 지단백질은 아래의 경로를 거칩니다. 다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모세혈관으로 들어와요. 중성지방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지단백질 형태로 여기저기로 다니다가 마지막에 모세혈관으로 들어온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이렇게 신선한 피에 실려서 지단백질의 형태로 모세혈관으로 들어온 지방의 운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거나, 두 번째, 지방세포에 저장되거나.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몸에 있는 무수한 세포들은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으로부터 산소나 또는 포도당, 지방산과 같은 영양소를 옮겨왔습니다. 이렇게 지단백질이 모세혈관에 들어와서 특정 세포의 표면에 있는 지단백질 분해 요소 LPL, 이 친구가 만나면 해당 세포에다가 지방산을 넘겨줍니다. 근육세포를 예를 들어볼게요. 중성지방을 담은 지단백질이 이렇게 혈액 속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근육세포를 만나요. 이때 근육세포의 표면에 있는 지단백질 분해 요소 LPL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 친구를 분해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단백질은 이 근육세포에다가 지방산을 넘겨줘요. 그렇게 지방산이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ATP라는 에너지 단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방도 포도당과 마찬가지로 쓰고 나서 남는 친구들이 있겠죠. 이 친구들은 어디로 갈까요? 간으로 갑니다. 익숙한 이야기죠?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고 나서 몸에 흡수된 포도당이 몸에서 쓰이고 나서 남으면 간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했죠? 지방 신생 합성. 지방 신생 합성. 지방 신생 합성. 자, 지방도 마찬가지로 몸의 세포에서 에너지를 쓰이지 못하고 남은 애들은 간으로 갑니다. 이렇게 간으로 들어온 지단백질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질을 내려놓고요, 간에서 만들어졌거나 또는 간에 원래 있었던 다른 지질들과 함께 포장해서 지단백질 형태로 다시 혈액 속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떠돌던 지단백질이 만약에 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세포가 있으면 거기 지방산을 넘겨주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도 쓰이지 않은 지단백질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혈액 속으로 이동하다가 지방세포와 만납니다. 만약 이때 지방세포의 표면에 있는 지단백질 분해 요소 LPL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 친구를 분해하고요, 지단백질로부터 지방산을 넘겨받아요. 그렇게 지방산이 지방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안쪽에서 그리세롤과 만나서 결합하면 다시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됩니다. 바로 여기에요. 이게 바로 살이 찌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기름기 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음식에 들어있던 중성지방은 최종적으로 지방산과 그리세롤로 분해되어 소장에서 흡수된다. 소장세포에 들어온 지방산은 다시 중성지방으로 바뀌고 지단백질에 담겨서 혈액 속으로 이동한다. 지단백질은 그렇게 혈액 속을 다니다가 특정 세포에 붙어있는 분해 요소를 만나면 해당 세포에 지방산을 넘겨준다. 이렇게 전달된 지방산은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거나 지방세포에서 중성지방으로 저장된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세포 안에서 중성지방의 양이 증가하는 게 우리가 바로 살이 찐다고 말하는 현상이다. 여기까지요. 제가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다이어트 방법들에 극심한 결함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좀 재미없었던 이유는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알아야지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왔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빠르고 재밌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노력해볼게요. 다이어트 읽어준 남자 최겸이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